자, 그러면 이제 한번 그 프로모션 전략. 이제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셔도 되지만 이 프로모션 전략은 기존에 했던 여러 가지 그 프로모션들을 벤치마킹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벤치마킹 하시는 게. 자, 일단 제가 아까 2교시 끝막할 때 물어봤죠. 오픈 때, 그러니까 오픈을 할 때, 그러니까 제품을 런칭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장을 오픈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이벤트 홍보 뭐가 있을까요? 치어리더들이 앞에서 계속 게임하고 그래요? 그 치어리더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치어리더들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게임을 운영하는 운영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건 뭐예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내 제품이 아니라 내 사업장 앞에 오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는 그 내 제품을 한 번이라도 쓰게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보면 오픈 행사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벤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바이럴이에요. 그러니까 아 이거 맛있더라. 아니면 이 제품 한번 써봐 너도. 이런 게 자연적으로 퍼지면 이걸 이제 바이럴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전. 이런 구전 효과가 가장 먼저 내 제품의 인지도를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리뷰. 첫 번째가 리뷰, 리뷰 행사라고 표현할게요. 이 리뷰 행사가 첫 번째로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리뷰 이벤트 해서 볼까요? 어떻게 나왔나? 예. 리뷰 이벤트에서 예를 들면 이거 어떤 그 온라인 그 컨텐츠를 이제 아니면 그거죠. 영상을 런칭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그 영상을 보고 리뷰를 달아주면 어떻게 한다고요? 리뷰를 달아주면 아 그거군요. 넥스트 레벨 넥센 요즘에 이 넥센이라는 이 자동차 바퀴 이 타이어에 대한 광고 진짜 멋있게 잘하는 것 같아요. 얘네들 마케터 누군지 되게 마케터가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 같아. 어떻게 했어요? 타이어를 판매가 아닌 렌탈로 바뀐 애들이 얘네들이야. 수익 모델을. 전 진정한 마케터죠. 사업 모델을 바꿨어. 음, 그죠? 넥슨 타이어들 보면 한번 쳐볼까요? 여기 있다. 넥슨 타이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이제는 지속 가능한 안전으로 바뀌었고 뭐를 해요? 이런 출장 렌탈 서비스 아니면 출장 장착 서비스를 장착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이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고 거기에 뭐까지 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리뷰 이벤트를 통해서 여기 무슨 리뷰예요? 이거는 네 넥스트 레벨에서 이 컨텐츠 광고 컨텐츠겠죠? 여기 나와 있는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리뷰 썼네요. AKS7 어쩌고저쩌고 넥스트레벨 렌탈 서비스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사실 직장까지 어쩌고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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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와서 출장 장착했다 그거겠죠? 안녕하세요. 망고 안녕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타이어를 교체할 일이 생겼는데요. 어쩌고저쩌고 넥센 타이어 창립 80주년 페스티벌 어쩌고저쩌고 이거 아닌데 리뷰 한번 찾아볼게요.
여름휴가밖에 없네요. 여름휴가 이벤트 여기 나왔네. 예. 타이어 구매 고객 대상 블로그 리뷰를 남기면 네이버 페이 포인트를 최대 10만원어치를 준다 라고 되어 있죠. 결국 이게 뭐예요? 타이어 픽 100명에게 100% 예, 100% 당첨된다는 거예요. 네이버 페이 5,000원을 지급합니다. 어떻게 하면 타이어픽에서 구매한 좋은 경험을 네이버 블로그에 남겨주시고 어떻게 하면 준다는 거예요? 블로그만 남겨놓고 포토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500자 이상 글자로 쓰거나 아니면 게시글 전체를 공개를 해놓고 꼭 그 밑에다가 타이어 교체 야 대단하네. 타이어 픽 금호 타이어 한국 타이어 넥센 타이어 타이어 픽 리뷰 이벤트라고 총 6개의 키워드 해시태그를 달아서 포스팅하시면 그 리뷰를 여기다가 제출해라. 뭐 URL을 넣겠죠. 이렇게 하고 제출을 하면 5,000원을 준대. 5,000원을 준대. 야, 책 글 하나 쓰는데 5,000원이면 좀 작긴 작다. 그쵸? 이런 리뷰 행사가 있을 수가 있고요. 리뷰 행사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오픈 이벤트 할 때. 오픈 이벤트 할 때. 그렇죠. 이런 뽑기도 괜찮겠지. 뽑기. 두 번째, 뽑기 행사. 그래야지 많이 살 거 아니야, 처음에. 그죠? 뽑기 행사 같은 거. 이거는, 바이럴 마케팅을 가능한 어떤 촉진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야, 병따개 뽑기가 있대. 이런 거 술회사에서 가장 많이 합니다. 저도 술회사 다닐 때 병따기 이벤트를 해봤는데요. 진짜 줘요. 진짜 줍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만병당 하나를 성공할 수 있도록 병뚜껑에다 그걸 붙여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100만 병을 팔리면 10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는 성공 병뚜껑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여튼 그런 게 있는데 여튼 뭐 이런 거는 어디에 속한다? 바이럴 마케팅에 속한다. 바이럴 마케팅. 그래서 촉진 수단으로 보통 많이 치부를 하고요. 오프라인에서 가장 많이 하는 건 바로 뭐예요? SNS 리뷰예요. 이런 거는 많이 보시죠. 저도 이건 꼭 하는데 이런 거 이런 거 그죠? 숯불갈비 이벤트에서 만약에 그 숯불갈비 집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시태그를 어디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다 남기고 영수증을 남기거나 아니면 사진을 넣어서 찍는 거 그렇게 찍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진에 대한 설명을 해시태그로 남기고 그걸 누구한테 점장이나 아니면 대표님한테 보여주면 뭐 대부분 음료수인데 저는 이거 음료수 말고 좋은 거 좀 줬으면 해. 예. 이 리뷰 하나 올리는 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개인적으로는 쉬운 걸 수 있지만 개인의 어떻게 보면 또 그 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의 성격을 갑자기 그 깨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성격, 그 페이스북의 성격을.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건데 이런 거를 했다고 음료수 한 병을 준다? 전 이건 약하다고 봐요. 적어도 돼지갈비집이면 돼지갈비 1인분은 줘야지. 그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게 바로 뭐다? 바이럴 마케팅이고 오픈 런칭 때 주로 하는 이벤트 유형이에요.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은 그렇다 치고 더 들어가서 두 번째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충성 고객 그러니까 충성 고객은 뭐예요? 지속적인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 가장 광범위한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딴 데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거 뭘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마일리지 이벤트예요. 아시겠죠? 마일리지 이벤트. 그래서 한 개 사면 마일리지가, 솔직히 마일리지 안 쓰긴 안 쓰는데, 이거를 적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제품으로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뭐 저야 뭐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다 모으긴 하지만, 저는 제일 아까운 게 그거 같아.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고객들이 다 쓰는 순간 휘청할 수도 있다면서요. 각 항공사들은 그만큼 안 쓴다니까. 모으는 게 취미인 것 같아. 쓰세요. 마일리지들은 꼭 쓰셔야 됩니다. 예. 여하튼 이런 마일리지 이벤트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게 뭐야? 핸드폰 회사들이 많이 쓰는 거. 충성 고객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약정 할인. 약정이에요, 약정. 기간 할인 또는 제품 할인. 약정을 통해서. 그죠? 이런 거는 어디에 많아요? 약정은 이런 핸드폰도 해당되지만 렌탈이나 할부가 다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약정. 그죠? 이런 것들도 이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정. 예,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게 있어요? 여기는 그런 것도 있죠. SNS 리뷰 이벤트가 있고, 또 어떤 게 있을 겁니까? 지인 소개 이벤트. 이런 거. 이게 뭐예요? 바이럴을 강조하는 거죠. 그죠? 지인 소개. 지인을 한 명 소개시켜주면 뭐뭐뭐 해줄게. 이런 거. 이런 거는 결국은 바이럴 마케팅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이벤트, 그리고 약정 할인, 또는 렌탈이나 할부 약정,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쵸? 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첫 방문 이벤트. 5번 첫 방문 이벤트 또는 한정 선착순 이벤트, 뭐 이런 거. 그죠? 매일 10명의 고객한테는 뭐뭐를 주겠다라든가,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 또는 뭐 예를 들면 해피아워라고, 해피타임이라고 그럴까요? 뭐 11시부터 12시까지 선착순 100명한테는 뭐 이러면 어떻게 돼? 그걸 비수기 때나 아니면 좀 한가한 시간대에 북적거리게 만들기 위한 이벤트예요. 이것도 오픈 런칭 때에 사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쉬는 시간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벤트의 개념을 살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로 인해서 내 매장이라든가 내 제품을 써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일리지 이벤트, 약정 할인, 기간 할인, 또는 렌탈, 할부, 이런 이벤트가 있을 수가 있죠. 예. 또 여기 그런 내용도 있네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충성 고객 확보하기 위해서 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패밀리 상품 출시. 그러니까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라 내 동생, 내 가족들, 일촌 가족들이 같이 사용하면 더 싸게 하거나 하나 뭐를 더 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바로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많은, 기본은 됐지만 런칭 다음에 새로운 신규 고객을 계속 유입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그리고 다른 쪽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벤트들이 이런 부분이다. 마일리지, 약정, 패밀리 상품 출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이거 외에 또 이벤트가 어떤 게 있어요? 그렇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거나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시키는 이벤트,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이벤트 중에 가장 많은 게 맥주 광고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것들은 제품 자체의 충성도가 높은 상품은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게 소주, 맥주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제품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로만 드시는 분들은 진로만 계속 먹어. 그죠? 처음처럼을 드시는 분들은 처음처럼 계속 먹어. 그쵸? 예.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결국은 그 시장의 고객을 나눠 먹기씩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품을 잘 안 내놓는 거예요. 음. 그런데도 요즘에 보면 신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고객의 선택권을 더 우선시하고 중히 여기는 마케팅 그 방법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소주나 이런 것들도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긴 해요. 예. 소비자 입장에선 너무 좋아. 선택권이 넓어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먹는 사람은 똑같다. 그래서 시장의 크기가 갑자기 늘어나는 건 아니고 결국은 자신의 제품을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건데 이런 충성도가 높은 제품의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미지 광고를 많이 한다. 이건 광고예요. 그래서 이미지 광고라든가 아니면 무슨 광고? 브랜드 광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맥주 선전할 때 보면 맥주 광고 한번 볼까요? 자, 요즘 제일 많이 하는 광고가 제 생각에는 안 나오네. 이거 많이 광고하죠. 요즘에. 근데 켈리 맥주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얘네들 히든 마케팅 하고 있어요. 광고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켈리 맥주를 안 풀고 있다고. 그죠? 이것도 브랜드 인지도를 올리고 궁금하게 만드는 거야. 그죠? 예, 이런 것도 많고 요즘에 보면 뭐 이런 뭐 맥주는 하이트가 많이 하죠. 테라라든가 또 뭐 여기 나와 있는 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요즘에 광고하는 게 뭐더라? 요즘 광고하는 건 별로 안 나와 있네. 옛날 거만 나오고. 최진수. 없네. 에이, 보여드리려 했더니 안 되겠네. 여하튼 이런 브랜드 인지도를 확장시키는 그런 이벤트나 광고는 주로 뭐가 있다? 광고나 홍보가 많다. 예,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인지도를 높이는 광고들은요, 인지 광고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무의식 중에 그 광고를 계속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저런 그 버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30초에 대한 광고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나가지.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교육회사다. 그럼 교육회사들은 주로 광고를 어디다 해야 될까요? 블로그라든가 지면에다 해야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 내용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충성도가 높은 제품들은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 거지 제품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제품의 성상을 설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먹는지도 몰라 자기들이. 그냥 맛있대. 이 제품이 맛있대. 그렇게 먹는 제품들은 뭘 해야 돼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광고나 홍보를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거 외에도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죠. 1+1 행사. 그죠? 1+1 행사가 뭐예요? 그러니까 한정적으로 시간을 두고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하나 사면 하나 더 줄게. 이런 것도 있고요. 요즘에 또 많은 게 뭐죠? 그렇죠.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가면 싸게 해주겠다. 있죠? 이것도 이벤트예요. 예, 이런 것도 이벤트고요. 포장, 그러니까 기타 홍보 및 촉진 전략. 어떤 게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한정 시간대에 판매 시 할인 행사 또는 1+1 행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끼워 팔기라고 들어보셨어요? 끼워 팔기 행사? 잘 나가는 제품 옆에 뭐예요? 잘 안 나가는 제품을
끼워서 판매하면서 이 제품도 한번 사용하게 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보면 진로라 그러면 막강했어요. 한 10년, 20년 전에는 진로 소주밖에 수도권에서 팔리는 소주가 없었다고. 옛날엔 소주는 지역별로 판매가 이루어졌었거든요. 자, 그러면 진로는 무조건 소주를 먹으려면 사야 돼. 그래서 도매상의 입장에서는 이 제조사에서 진로를 넣는 대신에 그때 예를 들면 외국 맥주가 뭐 칼스버그도 그 회사에서 판다 그러면 칼스버그를 같이 끼워서 받아야지만 줄게 이런 식으로 했었다고. 그죠?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로 소비자들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사겠지만 거꾸로 소비자들한테는 A를 사면 B는 그냥 줄게 이럴 수 있죠. 이런 걸 이제 끼워 팔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의 그 촉진 전략으로 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인지도가 낮은 상품의 경우 사용. 아시겠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벤트 하는 거는 선착순 얘기 드렸고, 또 여기 보면 친구 소개도 얘기 드렸죠? 지인 소개. 그렇죠. 이런 지인 소개 이벤트도 많이 합니다. 예, 1+1 행사 똑같이 사람을 한 명 데리고 오면 너 얼마 깎아줄게? 또는 네가 낸 돈은 몇 프로 할인해줄게.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끼워 팔기 대신에 판촉물 행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떤 제품을 판매하게 됐을 때 그 제품과 연관된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 캐릭터 자체도 판촉입니다. 캐릭터에 대한 뭐 인형이라든가 또는 소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이걸 이제 판촉물 행사라 그러죠. 그래서 판촉물에는 꼭 뭐가 붙어야 돼? 로고라든가 아니면 그 캐릭터가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요. 또 특정한 이벤트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제가 쭉 보고 요즘에 하는 이벤트 중에 좀 소개시켜 드릴 만한 이벤트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게요. 그래요.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런 거죠. 후기 이벤트.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건 뭘까요? 스터디 카페 방문해서 좋네요. 스터디를 하고 나서 그 후기를 작성했을 때 댓글로 적어줬을 때 그 댓글을 보고 어떻게 해요? 어떤 선물을 주거나 이런 후기 이벤트를 꼭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후기 이벤트는 바로 고객의 후기, 사용 후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거를 마케팅 도구로 정말 좋아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마케팅 도구로 쓸 수도 있어요. 그걸 광고를 하는 그죠? 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이 하는 거 퀴즈? 예, 맞습니다. 퀴즈도 많이 하고요. 이거는 이제 인지도를 높이는 거죠. 인지도. 자신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건 뭐예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다가 뭘 적어야 돼? 자신의 제품명이라든가 아니면 회사 이름이라든가 캐릭터 이름을 적어서 내면 주겠다. 그럼 뭐예요?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잖아. 이런 이벤트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계절 이벤트. 계절 이벤트나 또 어떤 이벤트? 특정일 이벤트.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사업가들,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가가 뭐예요?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현상입니다. 특정일 이벤트. 예를 들면 뭐예요? 발렌타인데이, 또 화이트데이. 이게 다 상업성으로 됐죠? 크리스마스. 또 뭐가 있을까요? 스승의 날은 있어야 돼. 예, 그게 있어야 되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지. 요즘에 이것도 있죠. 빼빼로데이도 있죠.
또 뭐 있어요? 짜장면 데이도 있죠. 이런 게 솔직히 무슨 중요해. 근데 이걸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누가? 기업가들이. 자신의 제품을 조금이라도 재밌게 전파하기 위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특정일 이벤트가 또 있고요. 또 한 번 뒤져볼까요? 이게 다 이제 계절 이벤트예요. 봄이라 이벤트의 봄. 또 이거는 뭐예요? 필라테스는 처음이지. 이거 이제 5, 6월에 많이 나오는 건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첫 손님 여기 나와 있죠. 첫 고객, 첫 방문 이벤트 이런 거겠죠. 체험팩 이벤트도 있네요. 체험을 그렇죠. 체험 이벤트도 있을 수 있어. 해당 제품을 체험하는 이벤트. 이거는 대신에 이런 이벤트는 아예 쓰고 반심되면 바꿔줄게요. 7일 동안. 이런 게 많잖아. 이것도 다 여기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샘플을 주는 것도 이런 이벤트에 해당이 됩니다. 샘플을 주는 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웃 추가 이벤트. 이거는 이제 뭐예요? 지인 소개 이벤트나 똑같은 거예요. 소문내기 이벤트?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보자. 소문내기 이벤트. 이건 뭘까요? 서포터즈. 참, 이거는 하나의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요즘에 보면 이제 리뷰라든가 후기가 기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컨텐츠로 분류되고 있어요. 그쵸? 좀 전에도 얘기 드린 것처럼 후기 이벤트를 하는 이유는 그 후기를 활용해서 기업이 홍보나 광고에 써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런 홍보나 광고를 써먹기 위해서 아니면 고객이 진짜 구매를 할 때 가장 많이 눈여겨보는 게 리뷰나 후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리뷰나 후기를 좋게 달아주거나 또는 처음에 이런 런칭을 할 때 이런 리뷰나 후기가 달리게, 자연스럽게 달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리뷰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이게 쉽게 말하면 서포터즈예요. 저는 앞으로 어떤 사업들도 다 뜬다고 생각이 되지만,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사업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되지만, 가장 뜨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리뷰단을 가지고 다니는 사업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리뷰단이 움직여서 제품의 검증을 하고 그 검증 결과 좋은 것들을 소비자들이 살 수 있도록 리뷰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집단. 네. 이런 집단을 관리하고 거기 예를 들면 A라는 기업이 런칭을 해. 그러면 우리가 리뷰단 100명을 소개시켜 주는 거야. 아시겠죠? 먼저 써보게. 그런 사람이 없어서 못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써보게 하고 리뷰까지 달아주면 얼마 줄래? 라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는 거죠. 대신에 리뷰는 정직하게 쓸 거야. 너희들 무조건 좋다고는 안 쓸 거야. 할까 말까. 이것도 할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하는 기업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벤트나 촉진이 워낙 이제 후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리뷰에 고객의 어떤 구매 결정이 좌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이 앞으로 계속 되어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온라인이 발전해서 그래요. 이런 경우에 가장 각광받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런 리뷰단을 꾸리고 그 리뷰단이 특정 제품이 런칭이 될 때 그 런칭되는 기업의 대표라든가 마케팅 팀으로부터 리뷰를 대신 써주게 만드는, 이게 거짓으로 써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리뷰를 거꾸로 최대한 빨리 100개, 200개를 달게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렇게 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고객이 검증이 되기 때문에 빨리 시제품을 수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쵸? 기업이. 그렇게 하는 사업들, 이 사업이 앞으로 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케팅 관리에 대한 부분까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여기서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게, 포피가 뭐다? 그렇죠. 제품, 프로덕트. 두 번째, 플레이스, 유통. 세 번째, 가격, 프라이스. 그리고 네 번째는 어떻게 보면 상황별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촉진 전략, 프로모션 전략이 바로 마지막까지 해서 총 4개의 P, 그래서 4P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이 전략을, 이 4P 전략을 잘 세우면 사업의 뼈대가 다 완성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10주차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기원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